예, 제가 강사 소개 잠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비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러 가지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확진자 수가 지금 한 5천 명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꼭 마스크 하시고 방역에 철저를 좀 기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주까지는 현미자 우리 강사님께서 냉장고나 주방 정리 이런 걸 이제 강의를 참 멋있게 해주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최영주 강사님께서 우리 이제 드레스룸이라든지 이제 옷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또 이제 교실이라든지 또 다음 주에는 안방, 침실 이렇게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영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소개받은 최영주고요. 오늘은 공간의 행복으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드레스룸 옷장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요. 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정리로 가벼워지는 삶을 만드는 공간 큐레이터 강사 최영주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함께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정리 큐레이터 강사이면서 지금 오늘같이 어르신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작업장 학교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가 먹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공간정리 큐레이터 이 과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봉사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0+ 남북 캠퍼스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봉사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아직 안 오셨죠?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수업 시작을 할게요.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할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첫째 시간에는 옷장 큐레이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드레스룸도 있을 수 있고 옷장도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옷 접기 수업을 할 거예요. 간단하고 편리하게 옷 접을 수 있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실습 없는 그런 수업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이 끝나면 과제를 내시는 거는 전부터 과제 다 내셨죠? 오늘 옷장 드레스룸을 정리하는 거 옷 접기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리한 공간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시간에는 거실과 안방 침구 정리 하는 거 진행하고 그때도 또 옷 접기 수업이 또 들어있어요. 오늘은 공간정리 큐레이팅 사례와 적용을 해서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는 드레스룸이에요. 우리 드레스룸은 우리 집에는 없지만 아니면 왜 웃으세요? 그쵸?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잘 배우고 잘 보내시면은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공간만 된다면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아까는 드레스룸이었고요. 지금은 옷장이에요. 옷장도 정리가 잘 되어져 있죠?
옷장과 드레스룸은 같이 진행을 하는데 옷장이 있는 집도 있고 옷장과 드레스룸이 같이 있고 아니면 옷장 없이 드레스룸만 있는 집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집 옷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리빙박스에 보관된 옷이 있다. 여기 리빙박스에 보관된 옷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외출할 때 옷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유행 지나거나 입지 않은 옷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옷장이나 선반에 많이 넣으면 구겨져요. 많이 넣으면 쌓여져 있게 됐죠. 그런 곳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절이 4계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계절 옷이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찾아왔을 때 보면 비닐 씌워져 있죠. 그런데 비닐 씌워진 채 바로 옷장이나 행거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비닐을 씌워 놓으면은 그거는 세탁소에서 우리 집까지 배달할 때 혹시라도 오염이 될까봐 그걸 씌워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베끼지 않고 놓으면은 드라이 클리닝 할 때 화학 성분으로 그 세탁을 할 때 냄새라든가 그런 게 갇혀져 있어요. 그랬을 때 비닐을 벗겨서 베란다나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반나절 정도 최소한 걸어놨다가 냄새가 조금 빠지면 걸어놓으시는 게 옷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문제인데 옷걸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쵸? 옷걸이 종류가 많다는 거는 플라스틱도 있을 수 있고요. 세탁소 옷걸이도 있을 수 있고 쇠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혼합되어서 걸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압축백을 사용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예. 그랬을 때 포인트는 수납하는 포인트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생활 형태에 적절한 수납 방법으로 해야 돼요. 우리 보통 보면은 옷을 켜켜이 쌓아서 서랍에 넣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많이 걸어놓고 서랍에 있을 때는 보통 켜켜이 쌓아서 잘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엄마들은 켜켜이 꾹꾹 눌러서 서랍 밑바닥이 빠질 정도로 눌러서 넣었어요. 뺄 때 걸려가지고 안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옷 찾기도 어렵고 만약에 물건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뒤집어서 내가 찾아야 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닌 적절한 수납 방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납 도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수납 도구가 전혀 없이 옷을 수납하고 있다면은 정말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게 오래 유지가 못해요. 오래 유지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납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기를 자주 시켜서 옷이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게 포인트라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옷장이 있으면 옷장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라는 거 먼저 다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거를 진단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공간에 맞는 물건이 수납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곳에 있지 않아도 되는 생뚱맞은 박스가 들어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거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도 되는 물건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할 때는 그거를 빼내서 거기에 맞는 그 공간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물건이 들어있는지 옷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안 다음에는 어떻게 수납하겠다, 어떻게 정리하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 공간의 구성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위에는 상의를 놓겠다, 아니면 긴 장이니까 외투를 걸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분류를 꺼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을 하는데 대분류라고 하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있고 만약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있고 아니면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크게 사람별로 구분을 하시는 게 대분류예요. 그다음에 중분류는 우리가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면 계절별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소분류는 거기에보다 좀 더 작게 상의, 하의, 내복, 목, 속옷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지막엔 정리하면 이제 옷장 정리는 끝나겠죠. 예. 사용자 빈도별로 정리 수납하는데 아래 우리 손이 이렇게 내놨을 때 위에보다는 아래쪽이 손이 좀 편하겠죠. 그러면 지금 계절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자주 안 쓰고 어쩌다 쓰는 거는 좀 올려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내 손에 닿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빈도별로 정리 수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림 그려놓은 건데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기억을 못 할 수 있어요. 이 나이를 먹다 보면 깜빡깜빡이 너무나 이게 자주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려보시는 거예요. 맨 위에 여기는 현재 상태, 아래는 정리 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칸을 전부 이불로 썼다면 오늘은 이불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 아래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서 계절별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 후에는 이쪽 양복 남편이 있었다 하면은 아래도 거의 변함이 없다면 같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옷장 정리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다 꺼내야지 우리가 정리를 하죠. 있는 상태에선 정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다 꺼내면서 놨더니 이렇게 옷들이 많더라. 그래서 꺼내면서 내 건지 아니면 남편 건지 아니면 아내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자별로 크게 나눠서 물건들을 꺼내시는 게 편하세요. 그리고 계절별로 구분하시는 것도 편하고 이렇게 꺼내서 분류를 하고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예.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아까보다 정리가 더 잘 된 것 같죠? 예. 지금 보시면은 약간 어두운 쪽은 남자분이 사용하시는 거, 밝은 쪽은 여자분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분, 여자분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안 맞으니까 남편분이 사용하는 쪽을 이쪽으로 정했어요. 내가 사용하는 쪽을 이쪽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외투나 그런 거는 공용으로 양이 많지 않다면 같이 놓는데 그때도 분리를 해서 남편 거 놓으면 그 다음은 내 거 놓고 아니면 내 거를 먼저 놓으면 남편 건 다음에 놓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옷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옷 찾는 것도 시간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네, 여기도 드레스룸인데요. 여기는 선반이 있어요. 이 선반을 어떻게 써야 할지 굉장히 많이 고심들을 많이 하세요. 보면은 가방이 많다 하면 가방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이 많다고 하면은 물건들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바구니에 담아서 같은 종류끼리 한 바구니에 담아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게 있으니까 꺼내시면 거기 안에 똑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도 남편분 옷이에요. 근데 상의는 위에, 하의는 아래에 이렇게 분분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L자 바지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지를 걸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모습이에요. 네, 여기도 드레스룸인데요. 여기는 정리 전이고 이쪽은 정리 후예요.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TV에서 보면 왜 신박한 정리해가지고 한참 방송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저희도 그런 고객에게 가서 컨설팅을 진행해드리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건조기? 건조기죠.
건조대. 건조대가 여기 왜 들어있을까요? 딴 데 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놓으셨어요. 근데 그냥 놓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옷이 있는데 가운데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넣었다면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습기가 옷에는 습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병충해도 생길 수 있고 습해지면은 그 왜 곰팡이 그런 식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건조대가 있는 거는 빨리 빼셔야 돼요. 예. 지금 이 상태는 건조대가 문제고, 그 다음에 옷들이 정신없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정리가 썩 잘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쪽으로 오시면 정리되거든요. 여기는 그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하셨어요. 보면은 바지는 바지끼리 했죠. 여기 브라우스 종류, 그 다음에 외투, 원피스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여기에는 바구니에다 티 같은 거 있죠? 얇은 여름 티 같은 거 걸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놓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는 같은 공간일까요? 다른 공간일까요? 같은 공간인데 놓기를 그렇죠. 틀리게 놨네요. 맞아요. 여기가 정리 전인 것 같죠? 네. 좀 지저분해 보여요, 보기에. 그런데 여기는 맨 처음에 정리할 때는 아주 깔끔했어요. 아주 깔끔하고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밖으로 나와 있고 위에 걸려져 있는 것도 좀 정신없이 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탁기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쵸? 세탁기가 왜 방에 있을까요? 이놈은 물은 어떻게 쓸까요? 이거는 건조기예요. 요즘 왜 많이 선전하잖아요. 물 없이 전기 코드만 꽂으면 건조해서 세탁해서 갖고 온 거 넣으면 건조되는 건조기예요. 이 건조기를 넣고도 공간이 좋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건조기를 뺐어요.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건조기를 빼고 옷 넣는 공간이 부족했던 것을 이쪽으로 바지 종류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밖에 나와 있고 어수선했던 물건들이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느낌이 나는, 그렇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데요? 네. 여기도 옷장이에요. 옷장인데 여기는 남편분 위주로 옷을 걸었어요. 이 집은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내분은 다른 공간에 놓고 이쪽은 남편분, 예, 위에 상의 아우터를 넣었고요. 여기는 바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이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바지걸이요. 세탁소 옷걸이였어요. 이게 세탁소 옷걸이는 옷을 걸잖아요. 그럼 밑에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쏠려요. 쏠려가지고 지금 이거는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다 옷을 걸잖아요. 바지를 이렇게 걸었어요. 네, 이렇게 걸었으면 얘를 꺼낼 때 얘가 이렇게 만지게 되거든요. 그럼 옷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참 걸어 놓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탁소 옷걸이는. 세탁소 옷걸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바지 걸기에는 안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바지걸이 있죠. 얘한테 바지걸이를 건다라고 보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이거 팔러 온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찮죠? 네. 여기 스카프 걸어도 괜찮아요. 스카프 걸어도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이런데 옷걸이 걸면은 걸자마자 수르륵 내려가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이런 옷걸이 있죠? 차라리 세탁소 옷걸이보다는 그냥 이런 옷걸이에다 걸면은 세탁소 옷걸이보다는 조금 괜찮아요. 세탁소 옷걸이보다는. 그래서 용도에 맞는 옷걸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여기도 침구류 이렇게 이 집은 침대를 사용하는데 이불 같은 거는 다른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침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여기다 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넥타이. 넥타이도 그냥 고리가 있다고 그냥 거는 게 아니고 가지런하게 내려서 길이 맞춰서 좀 번거롭죠. 하지만 한 번만 해놓으면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들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바구니를 사용했어요. 바구니에 그러니까 구김이 가지 옷 같은 것도 바구니에 담아서 많이 넣는데 구김이 가지 않는 옷은 바구니에 담아도 되겠죠. 그런데 바구니 있으면 한 번에 꺼내서 내용물을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저것도 원터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여기도 남편 옷을 주로 했는데 여기 포인트는 가운데 이불을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친구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우리 넓게 이불 접어서 켜켜이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접는 방법을 좀 좁게 해서 양쪽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보라색 이불을 꺼내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위에 굉장히 많다면은 받쳐야 되고 올려야 되고 빼라 이거 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 보라색을 뺀다 그러면 내가 요것만 살짝 들어도 뺄 수 있게 가볍게 저렇게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서랍이죠. 서랍에 바구니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바구니를 왜 넣었을까요? 바구니 왜 넣었을까요? 구별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 칸칸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거랑 거의 같은 바구니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그러면 바구니 하나 빼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만 계속 사용하고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막 헤매지 않고 이 물건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꺼낸 양말은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있던 속옷은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남편의 옷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는 정리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그런 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죠? 네. 그런데 사용자별로 공간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가 내 옷 넣을 데가 없어서 거기다 살짝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내분, 남편분 옷이 다 있는데 아내분 옷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아내분 옷은 아내분 옷장 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양복은 양복끼리, 바지는 바지끼리, 그리고 여기 넥타이가 좀 어수선하게 되어 있죠? 단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 바구니 사용해서 가방 같은 것도 그냥 하나씩 놓으면은 가방 꺼내려면 여러 개를 꺼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구니에 담아서 얘 바구니만 딱 꺼내서 안에 있는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 꺼내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니 보시기 어떠세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예. 처음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이걸 사용하시는 분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원래 그랬으니까 라고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행거예요. 여기 2단 행거를 사용했죠? 2단 행거 혹시 써보셨어요? 2단 행거는 안 써보셨어요? 2단 행거가 공간이 거의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2단으로 옷을 넣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저걸 쓰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는데
뒤에 있는 옷을 꺼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옷이 걸려요. 그래서 요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1단 행거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면서 바지는 바지끼리, 셔츠, 반팔은 반팔끼리, 긴팔은 긴팔끼리, 외투는 외투끼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내가 여기서 바지를 꺼낼 때 앞에 있는 거 꺼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가리개로 가려져 있는 게 이 선반이에요. 선반인데 좀 보여주기가 좀 싫었나 봐요. 그래서 가리개를 덮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바구니를 이용해서 옷들을 수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서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뭐가 써있는 거 보고서 아 내가 찾는 옷을 그 바구니에서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이쪽보다 이쪽 보니까 훨씬 더 가벼운 그런 모습 보이시죠? 네, 여기 정리된 옷장이에요. 이 옷장과 이 옷장이 뭐가 다를까요? 혹시 뭐가 다를까요? 정리정돈이 잘 돼. 이불을 뺐어요. 맞아요. 이불을 뺐습니다. 여기 정리 전에 여기가 이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불을 잘 못 접어 놓은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불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옷이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보기 괜찮지 않으세요? 꺼내기에도 위에 있으면 좀 부담스럽고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거 이거 변경이 됐죠. 네. 그리고 여기도 변경이 됐죠? 네. 여기도 변경이 됐죠? 예. 그리고 여기는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아무거나 넣어놨는데 가방을 이렇게 싹 정리를 했어요. 그 가정에 가보면은 가방 정리를 참 어려워하세요. 어디다 가방을 모아놓자니 공간이 없고 얘를 어디다 놓자니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모아놨더니 굉장히 이거 어느 집에 가도 이렇게 가방 모아놓은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빈 공간이 나오더라.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네. 여기도 옷장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큰 변화? 이불이네요. 그렇죠. 이놈 뭐 이불이 문제입니다. 이불이 문제예요. 이불이 없을 수도 없고 우리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불은 필요한데 공간 활용을 못하면서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은 걸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접어서 넣어서 뭐 꺼내 입고 그것도 많이 하긴 하시지만 접는 것도 일이고요. 찾는 것도 일이에요. 그 내가 찾는 그 옷이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꺼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가지런하게 같은 종류끼리 외투는 외투끼리 모았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 물건은 여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뭔가 보이죠?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좀 이따 본다는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여기에요. 여기는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서랍이 부족했어요. 이 댁에서. 그래서 플라스틱 서랍장을 2개를 여기다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남은 공간에 옷을 넣고요. 그리고 이 서랍도 서랍에다 옷을 접어서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옷을 접어서 넣었다는 거죠. 여기 이불장인데 여기는 중간에 선반이 있네요. 선반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 있냐면 전체가 한꺼번에 있으면 꺼내기가 어려운데 단이 나눠져 있으면 이 안에서만 해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넣었다 뺐다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는 옷장이에요. 좀 전에 봤던 그 장면이죠. 여기는 남편 옷만 모아놨어요. 양복 이쪽으로 모았고요. 셔츠 모았고요. 바지는 이쪽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옷들을 접어서 여기 보이시죠? 뭐가 들어있다고 라벨링을 꼭 해놨어요. 네, 아까 본 그 모습이에요. 아까 이불 바뀌었다고 하시는 거 있었죠? 맨 처음에는 여기에 이불이 많아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꺼내 보니까 여기 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을 설치해서 옷을 걸게 됐죠. 여기 보시면은 선반이 있었는데 이 선반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놨더니 이런 슬라이드장 앞으로 당겨서 꺼낼 수 있는 선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선반도 제거하고 요거랑 똑같이 봉을 달아서 바지를 다 걸게 됐어요. 그러니까 옷장이 있다고 옷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끔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없는 행거, 봉 같은 것도 설치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어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사용했죠.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데일까요? 같은데요. 그쵸? 같은 데 같죠? 네. 이 집은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입어야 할 옷만 이렇게 문에다가 옷걸이 걸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걸 못 하셔서 지금 이게 옷장 문이에요. 문에다 옷걸이를 걸어서 지금 입고 있는 옷만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는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정리를 하면서 외투는 외투끼리 쫙 여기다 모았죠. 그리고 여기 공간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바지를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 넘쳐나는 옷들을 정리해서 여기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니트 같은 구김이 가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수납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은 공간인데 다른 집 같지 않으시나요? 다른 집 같아요. 네, 다른 집 같아요. 네, 여기는 옷장 서랍인데요. 서랍도 크게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칸을 나눠서, 예, 칸을 나눠서 구획을 나눠서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으로 되어 있지만 바구니를 사용했고 상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는 바지 종류인데요. 바지 종류를 두 개 나란히 놔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를 뽑게 되면 몇 개의 옷을 꺼내게 되면 얘네 옷들이 흔들려서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구니를 이용해서 구획을 나눠서 다른 거를 놨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게끔 이런 식으로 여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긴 하죠? 이렇게 많이 넣기 좀 곤란하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만 하나씩 넣어서 구획을 나눠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여기도 옷장이에요. 옷장 뭐 그동안 옷장 많이 보셨으니까 옷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서랍 얘기할게요. 여기 옷장 아래 서랍이 있어요. 그 서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꼭 서랍이라고 옷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관하는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혹시 선글라스나 안경 같은 게 그런 게 있다면 바구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작은 상자 같은 것도 약간 큰 상자에 작은 상자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수건. 수건. 수건이죠. 좀 이따 이거 배울 거거든요. 수건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관을 할 수도 있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하더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옷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옷장 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죠? 예. 여기가 포인트인데 물건들을 그냥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를 꺼내게 되면 다른 게 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쇼핑백이에요. 쇼핑백에다가 종류별로 같은 것끼리 넣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쇼핑백만 딱 꺼내면 내가 찾는 물건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관도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바구니를 이용해서 구획을 나눠가지고 서랍 정리도 했고요. 네, 여기 서랍이에요. 같은 서랍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숙제 하시려면, 과제를 하시려면 아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침대 밑에 있는 서랍이 3개 있는 침대 밑에 있는 서랍이에요. 서랍에 이렇게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옷을 넣을 수도 있고요. 티를 넣을 수도 있고 티와 생활복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바구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다는 거죠. 네, 여기 옷장이에요. 옷장인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가방이죠. 예, 그냥 우리 보통 보면은 가방은 가방이구나 알게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좀 고가 비싼 그런 가방 같은 경우는 더스트백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방을 그 집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비싼 건데 꺼내고 할 때 상처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렇게 씌워놓으면은 상처 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도 정리를 하세요. 보관 물품 같은 거 여기 이불인데요. 이불도 이렇게 리빙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보관도 하시고요. 그리고 물건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정리도 하고 계세요. 네, 여기는 외투 정장류를 모아놓은 상태죠. 여기 선반은 옷을 접어서 그 선반에 이렇게 같이 가지런하게 쌓아 놓으셨어요. 네. 여기는 행거 봉이에요. 그런데 양복하고 외투하고 그런 거를 모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옷걸이를 자세히 보세요. 얘는 쇠로 된 옷걸이를 다 통일을 해가지고 걸었어요. 얘는 플라스틱과 원목을 나누어서 정리했고요. 얘는 바지걸이를 정리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같은 거 끼리 모은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보시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화면이 잘못돼서요. 이거 화면 붙이고 볼게요. 네, 이게 옷 거리예요. 아니, 옷 거리가 아니고 옷 봉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옷 봉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옷걸이가 섞여 있는 거를 쇠는 쇠끼리 이렇게 쇠끼리 몰고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 세탁소 옷걸이는 세탁소 옷걸이대로 이런 식으로 모아주자는 거예요. 같은 옷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얘네들이 통일감이 있거든요. 쇠봉은 쇠봉끼리, 세탁소 옷걸이는 세탁소 옷걸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는 듯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네. 여기 옷장인데요.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보관하지 말고 바구니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이렇게 되어 지금 있는 모습은 지금 리빙박스는 리빙박스로 이렇게 하고 옷들이 지금 다 섞여져 있잖아요. 같은 것끼리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거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에 수납하고 옷들도 이왕이면 색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뜻이에요. 네. 여기는 옷장에 이제 소품 양복을 입으면 양복을 입으면 넥타이를 매시잖아요. 넥타이를 꼭 장롱 문에다가 이렇게 옷장에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
바구니에다 2개씩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보관하느냐? 양복이 걸려있는 아래 공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넣어도 되고요. 선반에 넣어서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바구니에 옷을 담을 때도 색깔별로 담으면 훨씬 더 이쁘겠죠. 네. 아이의 옷걸이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색깔도 이렇게 맞춰서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고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혹시 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 공주옷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공주옷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옷장에 다 걸면 이게 부풀어지기 때문에 다른 옷을 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간이 좁아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바구니에다 공주옷하고 왕관하고 여기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담아주면은 이것도 하나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수납법이 되죠. 여기도 같은 것끼리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가방 있죠? 가방 아까 진열한 거 보셨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컸을 때 그게 가능하고 작은 거는 이렇게 바구니에 한꺼번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도 하세요. 예. 옷들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장롱 밑에 있는 서랍이에요. 서랍인데 여기는 서랍에 꼭 옷만 넣는 게 아니고 가방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옷도 넣고 예, 친구와 관련되어 있는 소품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정리전인데 정리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혼합되어 있죠. 잠옷도 들어있고 옷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으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된다라는 거죠. 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왜 바구니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여기 옆에 있는 물건들이 옆에 빈 공간이 있으면 쓰러지게 되잖아요. 지지대 역할도 하고요. 그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다 보관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예, 가방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예, 속옷 나름 같은 것끼리 모아서 이렇게 속옷도 한꺼번에 그런데 바구니를 이용해서 한 줄씩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리빙박스인데요. 리빙박스 많이 쓰시나요? 리빙박스에 우리가 보관용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보관용도 이렇게 세워서 옷을 넣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구니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이런 바구니 아래 2개, 위에 2개 해가지고 4개가 리빙박스 하나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한 바구니씩 담아가지고 교체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패딩이에요. 패딩도 그냥 접는 게 아니고 넓게 하나씩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보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는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라벨링 하기 옷을 집어넣거나 물건을 넣었을 때 이곳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름을 붙이고요. 서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벨링을 해줘요. 바구니도. 그러면 내가 편한 게 아니고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이 물건을 찾을 때 나한테 묻지 않아요. 아, 여기에는 무엇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물건을 찾기가 수월한 거죠. 나보다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이기도 하죠. 우리 몇 시까지 수업하면 되나요? 3시. 예? 아니 3시까지 하고 쉬었다가 실습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쉬고 수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까지 하고 예, 하고요. 저기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옷접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